뉴스다이브 2부는 뉴스룸 1열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화제 인물이 현장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게 원래도 그 화제 인물이시지만 지난주에 매불쇼에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발언 이후에 더 화제 인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2부 함께할 오늘의 초대 손님 나오셔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카메라로 먼저 좀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화면을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섭외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섭외하고 출연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상황이 있어서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이 되겠죠. 2020년 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건이 있었고 이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이 류혁 감찰관은 이 징계에 관련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매불쇼에 출연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진행자인 최욱 씨도 박은정 의원도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누구라도 다 연상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됐던 것 같고 뭐 댓글이나 각종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네. 혹시 직접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저는 친구가 보내줘가지고요. 그 집사람이랑 그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요. 영상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보시고는 이제 본인을 지칭하는 거라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반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그 본인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반론이라기보다는 뭐 오해를 푼다면 풀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네, 예. 아닙니다. 뭐 이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두 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박은정 담당관, 지금 박은정 의원님 두 분이 이제 불편해하시고 마음 상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서로 견해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때 과정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을 약간 좀 복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친윤이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친윤에서 반윤이 됐다. 그러니까 뭐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정을 내세우기 싫어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제 평가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근무연이 없다,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전에도 뭐 좋아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엄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징계를 반대했던 것은 뭐 절차적으로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가 찬동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당시 징계 때 그냥 세간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는 검사들끼리는 저렇게 징계를 하려고 그래도 서로가 막아주고 서로가 좀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심지어 거기에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그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는 징계니까 이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검사 동일체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징계에 반대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차관 그리고 지금 총장이 된 기조실장인 심우정 기조실장 그리고 그리고 뭐 각 검찰청에서도 그때 반대한다는 뭐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반대한다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요. 절차적으로도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했다던가 혹은 뭐 시를 정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뭐 자극이 될까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저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사안에 있어서 딱 하나 사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감찰 징계 청구 당일날 알게 된 판사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법률적으로도 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 사안에서 제가 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윤석열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제 입장은 아무리 그 하급 직원이든 뭐든 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뭐 징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절차인데 네. 불이익을 주려면은 뭔가 절차적으로도 차분하게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좀 뭐 비호감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 법리적 판단이셨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계엄에 제가 반대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반대해서 계엄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반헌법적이고 일상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누가 계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나 형식을 거쳐서 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박은정 당시엔 담당관이죠. 예. 과는 이런 이견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견이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과정을 그때 당시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네요. 네. 그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차관, 기조실장, 감찰관 이 세 사람을 나중에 세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볼 테니 징계 청구 전에 그때까지는 감찰 담당관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그때 이제 뭐 윗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날이 아마 11월 24일일 겁니다. 갑자기 오후 2시에 이제 장관실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미 5시에 기자회견인가 예. 그거를 예측을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그때 당시 요청했던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차관, 기조실장, 감찰관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 했으니 좀 불러달라. 같이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 나중에도 그 절차적인 걸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관도 나름 입장이 있고 기조실장도 나름 입장이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 중에 그 뭐 이런 표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놓고 내란의 밤에 사표 썼다는 이유로 구국의 영웅 행세를 한다. 이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예. 의인 행세를 한다. 예. 저는 뭐 의인이 되려고 해서 사표 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그냥 뭐 어느 편 들고 싶은 사람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 들고 깎아내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도 상대편이라고 해서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저는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고요. 그 제가 지금 유혁 전 감찰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징계 반대했던 것도 그렇고 계엄의 밤 12월 3일 날 밤에 사표를 낸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법리에 맞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리 판단이 잘못되고 이제 와가지고 그때 사람을 잘못 봐서 이제 계엄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윤석열에 대한 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제가 분명히 반성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소신을 지키되 좀 차분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지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요. 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사태 이후에 저도 좀 말이 좀 거칠어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 말을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지 제 말을 듣고 뭐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뭐 차분한 표현을 좀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에 워낙에 이제 화제 인물이 됐기 때문에 매체 노출이 좀 잦아지셨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 잦아진 만큼 또 같은 얘기를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 표현의 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좀 돌아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이 했던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뭐 요 정도로 가름을 하고 그 외에 뭐 현안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십니다만 지금까지 류혁 전 감찰관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정리가 돼서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보면서 어찌됐건 법조인으로 말하자면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검사 혹은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 그렇고요. 또 일부 판사들이 계속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슷한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법기술자, 뭐 법꾸라지 이런 표현들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집행할 때 보여줬던 모습과 본인들이 그 법을 집행을 당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몹시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생을 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뭐 법조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최근만큼 뭐 법조가 이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사법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생활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신뢰가 무너져서야 어떻게 뭐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법조인들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뭐 말씀드리면 변호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계속 오늘 이번에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변호사를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저 후배들한테도 감찰관 하면서도 그랬지만 계속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당분간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법꾸라지 뭐 법기술자 이런 게 사실은 멸칭이잖아요. 네.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멸칭이 될 텐데 왜 공부 잘해서 다들 법조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실은 사는 내내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싫은 소리 듣는 게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당연히 힘들죠. 네.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도 저는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계엄 때 그만뒀습니다만 그날 하루만 잘했지 평생 검사로 살아온 놈 이런 소리들 친구들한테 듣고 검찰이 지난번 즉시항고 포기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 했을 때마다 결국 뭐 그 자리에서 뭐 욕을 먹는 건 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참 저도 뭐 착잡하고 좀 속상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순간순간 그 장면들마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네. 제일 먼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2월 3일 밤에 사표를 던지게끔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됐다가 복귀를 하자마자 그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그 고성이 오가면서 질책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들으신거나 주변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법무부에 지금 계신 분들하고 가끔가다 통화도 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뭐 기자분들 말씀하시는 그 정도 딱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관이 복귀하자마자 각 부서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각 부서마다 뭐 이렇게 다 편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고 일부 뭐 부서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장관이 뭐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래갖고 아예 보고를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좀 분위기가 흉흉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특히 그 배상업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분명히 출입국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 이견이 있었는지 그 출입국 이견이라는 것이 그 윤 부부의 출입국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추측인데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점도 좀 뭐 어느 후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이 예전에 좀 그 아랫사람들한테도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바깥에서 이제 야인 생활 하시다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지 않았는데 다시 원상복구돼서 이제 아니 그 12월 3일에 박성재 장관을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그 탄핵 당하고서 이제 기각되고 나서 직무 복귀한 다음에 국회에 나왔습니다. 4월 16일 날. 네네. 내가 무슨 내란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거 아마 답변을 준비했던 그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 차관이 여러 가지 그랬었죠. 내란이라고 본다,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직무 대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그 답변 준비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부서장들을 불러가지고 많이 좀 질책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내란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가 보죠? 그 후배의 표현을 전혀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 전혀 뭐 뉘우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 계엄 선포가 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장관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감찰관님 그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마이크 좀 예예예.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박성재 장관의 여러 모습들 뭐 얘기할 게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게 있었어요. 그 아시는 것처럼 채널 A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그 수사 라인들을 보자면 지금은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지검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독직 폭행 사건으로 뭐 기소됐다가 이제 무죄 받은 정진욱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 검사가 이정현 당시 차장 검사였는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만 해도 일종의 좌천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징계를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예예. 근데 그 이유가 성실 의무의 위반. 그러니까 논문 쓰라고 그랬는데 논문 안 썼다라는 이유더라고요. 예. 이런 징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정현 검사장이 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고 난 다음에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1년 동안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1년 내에.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넘겼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 이정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뭐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저한테 대했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1년 후배이긴 하지만 저도 좀 신세를 진 게 있어서 네. 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정현 검사장도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논문 이렇게 미제출로 징계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도 네. 여기 연구위원 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논문 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시더라고 나는. 그 안 내고 그때까지 연구 성과만 정리해서 나갔고요. 안 냈다. 예. 예. 그 이정현 검사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징계 이런 걸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그래요. 예. 근데 뭐 그 어렵다라는 취지로 몇 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정현 검사장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도 완강합니다. 본인도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설득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제가 감찰관 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 중에 이 건도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찰관 생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박성재 장관이 돌아와가지고 법무부 감찰관 우리 유역 감찰관이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대검의 이제 감찰부장 네네. 이 자리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유역 전 감찰관이 자리를 비우고 나선 거기 공석이었던 거죠. 4개월 좀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그 공석인 기간이 있었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 모집 공고가 원래는 여기가 개방형 자리라면서요. 원래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로 개방형 자리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내부 인사들만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임기가 3년, 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뭐 임기가 2년 이런 얘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곧 바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타이밍에 이런 인사를 추진한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임기가 24개월인데요. 예. 그 공고문에 따르면 최소한 23개월은 다음 정권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찰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인사를 해놓고 나가겠다는 거는 법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알박기란 표현을 써요? 그 알박기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향후 정부에서 감찰권 행사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리고 적정한 감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맞습니다. 유역 전 감찰관 개인의 생각 그러시고 네. 법무부 내에 있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제 감찰관실에는 좀 민감해 가지고 그 업무는 또 뭐 혁신행정에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뭐 검찰국이나 이런 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입장이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 난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본인이 소위 말해서 요새 표현으로 나한테 내란 묻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 절차를 진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 나중에라도 이거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 진상 확인이라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본인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겠죠. 예. 그 왜 내정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영림 춘천지검장 얘기가 있던데 네네. 이거는 뭐 혹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 감찰관 후임자 공모한다는 거 관련해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예. 기자분들이 그런 설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알았습니다. 뭐 이영림 검사장하고는 저하고는 뭐 개인적인 치부는 전혀 없고요. 없고. 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영림 검사장이.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사람이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모집 요강 내고 만약 인사를 강행한다. 이건 굉장히 의도된 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영림 검사장이 앞으로 검찰관이 되더라도 23개월 동안 그렇게 본인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도 고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